바둑의 수를 읽듯 명사의 인생을 읽는 다큐멘터리 완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명사의 인생을 저희가 복귀해 볼까요? 바둑계에서는 네. 공포의 서팔장이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예. 네, 한의학계의 최고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서효석 평강한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서효석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셨어요. 자, 바둑계에서 아까 한혜원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효석 원장님을 공포의 서팔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네. 왜 이런 별명을 얻으신 거예요? 전에 이제 네. 바둑을 이렇게 돌을 한 점 쥐고 예. 빨리 두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양상국 사범님이 예. 저녁을 사면 한 점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좋은 저녁을 대접했는데 네. 마지막 말씀이 팔짱을 끼고 둬라. 그러면 이제 손이 빨리 안 나가잖아요. 이러면. 예. 그랬는데 과연 승률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자세 한번 바꿨을 뿐인데. 자세만 예. 제가 공식 대회에서 54승 3패를 했어요. 팔짱을 낀 이후로. 팔짱을 낀 거예요. 그 세 번은 팔짱을 잠깐 껴있다가 잠깐 푸셨나 보죠? 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히 미세하게 쳤어요. 거의 전승이나 다름없었네요. 엄청- 그렇죠. 뭐 결국은 제가 역전승을 하기 때문에 네. 전 머릿속에 패배가 없었어요. 아무리 중간에 판이 불리해도 네. 뭐 마지막에 내가 이길 걸 이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언제나 편안하게 두었는데 이 팔짱을 끼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손이 빨리 안 나가니까 좀 더 네. 신중해지기도 하는 면이 있는 것 네. 같고 상대방에게 위압감도 좀 주는 것 같아요. 김좌기 사범이 운영하던 기원에서 네. 금반지 대회가 있었어요. 뭐 큰 대회는 아니고 뭐 동네 네. 대회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24판을 두게 돼 있는데 첫 판을 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 나이가 40대 초반.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낌이 내가 벌써 늙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독심을 먹고 네. 그 뒤 팔짱 끼고 열심히 뒀어요. 둬서 천승을 거뒀어요. 그 금반지는 다시. 금반이 물론 탔죠. 그리고 내친김에 그냥 김사범까지 그냥 보내버렸죠. 진짜 공포의 서팔짱이에요. 예, 정말 이 한의학계 최고수로 왜 손꼽히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서효석 원장님의 이 바둑에 대한 사랑은 사실 바둑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예요. 사실 한국기원의 바둑 발전 기금도 굉장히 많이 기부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세계 아마추어 바둑 대회를 또 매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치의로 가셔서 그때 또 이슬아 선수가 이 머리에 맞아, 이렇게 맞아. 침을 딱 두 개 꽂아가지고 네. 요정처럼 이렇게 네.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 바둑 사랑으로 바둑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서효석 원장님의 실제 기력이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셨다면 역시 좀 기력이 높으실 것 같아요. 한국기원 공인 아마 6단. 공인. 이거 6단 아무나 에게 드리는 6단이 아닙니다. 혹시 아마 중에서 접은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치죠. 있으세요? 그럼요, 치죠. 그런데 뭐 진짜 아마 최강자도 제가 곧잘 꺾어요. 네. 심지어는 아까 김자기 사모님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서효석 원장님과 수담을 나눈 프로기사 숫자만 해도 엄청나다고 많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장수영 사범님 잘 두시잖아요. 네. 그분하고 그 젖바둑, 바둑 TV 젖바둑 그때도 잊을 수 없는데 그때 그 초반부터 싸움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해설하시는 백성호 사범이 네. 천하의 장비한테 이렇게 싸움을 걸다니 이 바둑은 곧 끝난다. 네.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어머나. 나한테 계속 시간 써달라고
그때는 이렇게 네. 땜빵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나보고 시간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필요 없는 시간을 괜히 뭐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한 수 더 놓으면 잡아버리는데 네. 그거를 살려주고 큰 자리로 갔어요. 차마 프로의 대마를 잡으실 수는 없었던 거군요. 그렇지. 너무 단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여러 수가 진행됐는데 네. 결국 끝에는 13집이 남았어요. 프로 입장에서도 네. 참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매우 껄끄러운. 그런 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보니까 네. 서봉수 구단을 꺾은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운이 좋아서 따먹었어요. 몇 점으로? 4점. 큰일 났다. 지금 서 원장님을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이 프로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다 모든 그 과거 일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으면서 프로분들이 이거 네. 보시면 굉장히 껄끄러우시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가장 기억나는 경기를 꼽으신다면 네. 어떤 경기를 꼽으시겠어요? 뭐 근데 아마추어 네. 이런 네. 것보다도 제 친구의 학점을 따준 네. 네. 그런 아주 희귀한 대국이 있었어요. 학점을 따줬다고요? 학점을 대학교 때요? 대학교 시절에 오. 절대 카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한테 네. 네. 카닝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용서받지 F점이죠. 못할 모델 케이스가 되는데 네. 그 친구가 너무 그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친구로서 네. 어떻게 구명을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요지부동이라. 근데 다만 이제 그 선생님이 바둑을 좋아하셔서 네, 네. 그 교수님 중에는 그 선생님이 제일 네. 셌고 학생 중에는 제가 제일 셌고 흔히 이제 자연스럽게 바둑을 주는 네. 호선으로 늘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기로 끌어들여야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네. 정선으로 내가 100으로 4연승을 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 판 중에 한 판만 이기시면 선생님이 이기시는 거다. 네. 이런 아주 특별한 조건을 네. 무리수였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리수죠. 네.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질 턱이 없으니까 해가지고 내기에 이겨서. 성립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엄청 집중하시죠. 그래서 제가 엄청 집중했는데 이틀에 걸쳤는데 네. 첫날에는 1시간 45분. 이제 내가 이제 네. 휴 하고 이제 선생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바둑판만 집중해 있다가 휴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흑도를 들고 손가락 끝에 끼고 덜덜 떨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피곤하시니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실수할까 봐서. 그래서 다음 날 와서 3판 연속 해서 4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학점을 따고 결국은? 구해준 거예요. 딴 거야. 그럼 헤어지자. 시작은 언제 하신 거예요, 바둑을? 시작은 그 이제 우리가 서적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옛날에는 의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책을 돈 안 내고 가져간다 네. 이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분이 이제 바둑판을 이렇게 큰 놈을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대신한 거예요.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둑판이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그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네. 바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렵게 살 때니까 네. 내 방이 마땅해요. 네. 내 방에 와서 바둑을 두시는데 나는 이제 테이블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진짜 어깨 너머로 배운 바둑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와. 아, 그게 공부방 겸 시작이었는데? 사랑방. 이거 언제 그러면 그 바둑에 대한 재미를 느끼셨어요? 이제 재미는 이제 주변에는 적수가 없으니까 네. 맨날 이기는데 혹시 도장 깨기를 하셨나요? 기원 깨기? 기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만나야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한 친구를 만났는데 네. 아주 잘 두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아주 고수한테 네. 이제 열심히 배운 친구라 그 친구한테 재미난 거는 그 친구한테 아침에 들어가면은 내가 2점 넣고 시작해서 네. 저녁에 나올 때는 2점을 그 친구가 깔아요. 아주 치수고치. 잘난 사이였어요. 그게 한동안 계속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서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니까 7점 깔고도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 한의학계에서 손꼽히는 고수가
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한의학계도 아, 이 보건- 바둑대회가 대회가 있나요?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배 의학계 대회가 있어요. 아, 의학계. 그러면 이제 한의사의 경계를 넘어 네. 아, 전체 이제 의사, 의학계가. 치과의사, 약사, 뭐 기타 단체, 보건복지부 네. 포함해서 이제 대회가 매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전승을 했죠. 전승역? 그러면 제가 이 한의학계 고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 의료계 이야기네요. 고수네요, 의료계 의료계. 그 이제 최고수시네요. 취업의 최고수한테는 예. 1승 1패 했는데 뭐 기타 단체는 네. 뭐 다 뭐 약사 단체 뭐 전년도 기왕은 네. 나만 보면 이러고 댕겨요. 그때 그 바둑을 조남철 구단이 또 예, 예, 보시고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 약사 저기하고 네. 챔피언하고 나하고 주장전 마지막 결정되는 네. 순간인데 네. 조남철 사범님이 이제 입회 쭉 입회를 하셨고 네. 이제 한국교원에 나와서 이 기보를 작성을 했는데 네, 네, 네. 이제 해설하시는 게 네. 내가 이제 흑번이었어요. 네. 근데 해설을 하는데 막 웅장호대하다. 참으로 웅장호대하다. 어? 이렇게 칭찬을 주셨는데 바보같이 축을 못 보고 어머나. 한 5개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쭉쭉쭉 이 축 안 되는 줄 착각하셨군요. 돌아가는 축 있죠? 네. 돌아가는 축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축축축축 네. 그때 팔짱을 안 꼈어요. 아. 쭉쭉쭉쭉 그때 돌을 들고 계셨구나 이쪽에. 그러다가 야보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이래. 자꾸 따라오니까 네.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팔짱을 팔짱을 끼고 끼죠. 고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생말을. 그러네요. 무리를 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조사범님이 네. 참으로 동정이 가는 수다. 승부라면 그것밖에 없다. 아. 예.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몇 수 이렇게 교합하다 보니까 네. 이게 승부로 가는 거예요. 그 술술. 가능성이. 그러다가 이제 천지대패가 나는 거예요. 네. 천지대패가 한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상대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아. 화폐를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서유성 원장님은 왜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바둑을 두면 네.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이제 살다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진하게 바둑 한 판 두고 나면 왠지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그리고 차분히 생각할 수 있다. 차분히 생각하면 이제 나름대로 해법이 나온다. 아, 서유석 원장님 하시면 평강배 인터넷 세계 바둑대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평강 한의원이 단일 한의원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억소리 나는 세계 바둑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우승자가 6명이 나왔는데 네. 공교롭게 한국 기사가 3명, 중국 기사가 3명.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냐면 커제, 네, 네. 무명 시절이던 커제가 네. 평강배 우승한 뒤부터 아주 갑자기. 로켓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수해였는데 네. 수해 턱 밑에 붙더니 다음 해에 제끼고 바로. 지금까지 오. 이 챔피언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베껴준 건 평강입니다. 네. 아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커제는 내가 키웠잖아. 얘기할 수 있으시겠네. 네, 그렇게 말해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크게 네, 틀리지 커제는 않다. 커제 내가 서유성 원장님이 키웠잖아. 키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회 우승자들이 네.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기사들이 많습니다. 일단 중국 기사는요. 네. 퉁멍청, 오. 판팅위,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형제 중국 바둑의 1인자 커제 구단까지 이 대회를 우승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좋아졌어요. 판팅이는 네. 일찍이 이름난 기사였는데 네. 농심배 7연승은 평강배 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튼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둑 스타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한국 기사 중에서는 누가 또 우승을 차지했었나요? 제일 첫 번 초대에는 이제 김영상 감독 네네. 이번에 어디 맡아서 좋은 성적 네, 내셨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초대 우승자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안성준. 안성준 기사도 무명이던 시절에 맞아요. 우리 평강배하고 네. 바로 물가정법에 타이틀을 땄죠. 타이틀을 2개 땄죠. 예. 평강배 연이어 물가정법에 네. 그렇게 하고 금년에가 사실은 이제 홍성지 사범 작년에 네. 자 이제 흔히들 바둑을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고 아마 서 원장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돌이켜 볼 때 인생의 한 수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했다는 게 네. 사실은 내 편도가 약해서 내병 고치려고 만들었던 약인데 처음에는 이 활용범위 이렇게 좁았어요. 네. 근데 이 편도를 건강하게 했더니 뜻밖에도 비염이 났더라. 그래서 이제 비염 환자는 많죠. 네. 이제 비염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또 엉뚱하게도 천식 환자가 났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가 났더라. 이게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말씀해 주신 대로 폐가 깨끗하면 비염, 천식, 천식, 아토피가 아토피. 다 고쳐지는 거네요. 호흡기라고 하면 코, 예. 네. 목, 예. 네. 기관, 예. 기관지, 폐. 예. 아이고. 그 호흡기의 중심에 폐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네. 코가 첫 번째, 이 비염. 그다음에 더 들어오면 기관지 천식. 그렇네. 그다음에 이제 폐렴, 기타 폐질환. 예. 그런데 피부도 호흡기다. 그러니까 폐가 좋아지면 이제 피부 호흡도 좋아져, 네. 아토피도 사라진다. 그러면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한의사셨던 건가요? 저 개인의 꿈은 무역상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서적상의 아들인데 네. 자랑 같지만 그 당시 전라북도라는 일개 도인데 네. 그 제일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이 우리 부친이에요. 서적상 중에 서적상 중에.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서점을 지켜요. 네. 그럼 내가 없을 때와 내가 있을 때 매출이 매출 큰 차이가 차이가 거의 반 이상 차이 어머나. 나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었다면 네. 150만 원이다 이 말이죠. 50% 이상 정도로 올리셨다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소질이 있으셨네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시간은 똑같잖아요. 한 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이 책 한 권 파는 거나 저 비행기 한 대 파는 거나 네. 설득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너무 작다. 네.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팔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려면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무역학과 원서를 샀는데 네. 이제 부친하고 예. 그 학교 때 그 네. 한문 선생님하고 네. 같이 오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경희대 한문 교수님까지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곡히 설득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무역학과를 포기하고 한의학과로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한의학과 원서를 쓰신 것 자체가 인생의 묘수신 건가요? 조금 크게 얘기하면 한의사들 호시절이 있어요. 그냥 면허 따서 적당히 앉아 있으면은 쉽게 돈을 벌던 시절, 네. 이제 한의사의 호시절. 이제 IMF라는 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뭐 한의원도 조그맣게 하면서 그 종업원 남자 하나 있었는데 그 월급 주고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단 말인가? 네.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장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동네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성공의 길이 아니다. 네. 차라리 하나를 붙고 하나를 우리가 전문 하나를 분야를. 붙들어서 전국으로 이름을 얻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다. 본인께서 호흡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주된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폐를 중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찾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선 사실 팩트가 네. 먼저 탄생했잖아요. 예. 이 팩트를 꿰매야잖아요. 예. 꿰매는 이제 논리, 이론 예. 이게 그 바탕에 폐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먼저 고치고 네. 뒤에 이제 이 폐가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깨우침이 뒤따르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대한민국 한약을 세계에 수출하는 한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환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계인 누구나 앓고 있는 병이에요. 비염, 천식, 아토피, 네. 뭐 COPD, 폐섬유화. 그러니까 이제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니까 꼭 나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이걸 알리면 돈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이 우선이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그 뒤에 따라오니까 우리 의학계에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네. 알려야 돼요. 상대가 믿게 해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 마케팅하는데 좀 집중을 하셨네요. 저는 뭐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광고도 전면 광고도 뭐 11번이나 했으니까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자국을 남기려면 네. 큰 신문에 알려야죠. 네. 뉴욕타임스는 뭐 그렇죠. 앞으로도 세계가. 100년은 또 계속 될 텐데 네. 거기다 알려야죠. 서효석 원장님의 명성은 이제 해외에서 지금 통하고 있으십니다. 워낙 이제 지금 활발한 행보를 하셨으니까. 이보니까 2008년 일본 오사카에 아토피 한약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예,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에서도 서 원장님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한방병원이 속속 문을 열었네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외에도 또 큰 성과들이 있습니까? 이제 특히나 이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사가는 게 2년에 더블 늘고 있어요. 2년 정확히 2년에 더블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세가 이제 급하다는 거, 네. 앞으로 브라이트하다는 거. 네. 근데 놀라운 건 중국 본토. 네. 본토는 네. 2년 전에 우리가 저기를 열었는데 그 SNS로 결제하는 예. 시스템을 네. 열었는데 2년 사이에 45배가 늘었어요. 아니 45배요? 근데 중국도요 중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으셨죠? 중의사들이 네. 저를 되게 알아요. 그 이유가 제가 중국 텔레비를 통해서 네네네. 이미 네. 24분짜리 프로 52강을 보냈어요. 네. 그 제목이 신의 재현, 신의가 다시 나타났다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중의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넘는 어떤 거를 알려주신 거네요, 그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바둑판을 넓히신 것 같아요. 국내라는 바둑판에서 이제 세계라는 바둑판을 무대로 지금 연구소, 한의학 예. 연구소를 만드시면서 지금 전 세계 착점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네,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죠. 이 사실 바둑에서 보여주셨던 이 대학교 때 친구의 학점을 살려준 그런 집념만큼 네 끈질긴 열정으로 이 한의학에 대해서도 지금 널리 알고 계신 서효석 원장님이신데 지금도 단 하루만 빼고 매일 진료를 하신다고요? 지금 물론 이제 진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일요일도 2, 4주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1, 3, 5주는 다 일했어요. 네. 공휴일도 다 일하고. 근데 이제 뭐 노동법 어찌고 막 이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또 우리 규모는 자꾸 커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하루를 쉬는데 네. 순하게 쉬는 게 아니고 네. 3월 8일 날 나 동해시에 가서 또 특강해요. 시장님 이하고 강의를 전혀. 위해서. 진료는 쉬지만 강의는 하시니까 쉬는 날은 없으신 거네요. 근데 이렇게 쉬지 않으시면 원장님 건강도 좀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좀 어떻게 건강 관리? 더 오래 하셔야 돼요. 건강이라는 건 폐만 깨끗이 하면 아무 일 없어요. 폐 청소만 확실히 하면. 예. 알려줄까요? 네. 세계적인 천재 하면 뉴턴, 네. 아인슈타인, 네. 네. 그다음에 스티븐 호킹. 예. 네. 스티븐 호킹은 손가락 2개만 움직여요.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56년간을 살아 있어요. 예. 그렇다면 네. 루게릭병이지만 네. 그렇다면 이건 껍데기는 필요 없다. 심폐만 건강하면 생명전선에 이상이 없다를 웅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스티븐 호킹 선생. 네. 이를 듣고 보니 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물론이죠. 하시죠? 예. 제가 수리산 중턱에 사는데 매일 산에 갑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다녀왔고. 등반도 하시고 예. 내일 아침에. 예. 자,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네. 제일 큰 효과는 폐 청소에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폐 꼭대기 6분의 1만 써요. 네. 6분의 1만 쓰면 그 밑에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른다. 그러면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숨이 찰 정도로 우리가 막 운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그럼 좋죠. 막 폐가 막 아프면서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숨을 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폐로서는 청소가 되는 거라고 청소되는 볼 수 있- 거죠.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네요. 폐 청소해야 네. 돼요. 서효석 원장님의 미래 한수는 또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온 국민이 폐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감기 없는 나라, 네, 아토피염, 천식이 없는 나라. 응? 그럼 우리 인천 국제공항 터미널에다가 말하자면 알러지 앤 COPD 아웃. 알러지, 아토피염, 예, 천식. 예. 그다음에 COPD 아웃.
그다음에 웰컴 투 코리아 하얀 깃발을 날릴 수 있죠. 대단하시네요. 알면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끝으로 노화로 인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아, 마침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늙어간다 하면 우리 사회자님은 네. 70, 80대고 80이 90은 늙는 거 아닙니까? 예. 틀린 생각이다. 진정한 노화라는 건 내 몸 안에 쓰레기가 차오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 왕성하여 쓰레기 생기는 즉시 청소한다. 나이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차올라요. 네. 이제 많이 쌓이면 저승사자의 꽃이 핀다. 곰보솔. 그러니까 나는 노화라는 것은 몸 안에 노동물, 노폐물과 독소물질이 쌓여서 노화가 이루어지니 이제 내 몸속에 쓰레기를 버려라. 오늘 또 나 쓰레기 청소하러 간다. 열심히 운동 나가면 네. 그러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으면 5년, 10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해요. 중요한 게. 자, 오늘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그 건강에 대한 네. 상식이라든지 정보도 좀 얻은 것 같고요. 또 인생을 살아온 그 여러 가지 서 원장님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많으지만 할 일이 아까 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가시는 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꿈꾸는 미생들을 위한 진솔한 인생 담론 프로그램 완생. 자신의 한판 바둑을 위해 돌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내가 2장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일장은 완전히 이 세미 프로예요. 우리 일장은. 네. 그 대학생 시절에 한일 학생 교환 선수의 후보. 이게 정 멤버는 아니고 네. 정 멤버는 치과 의사가 둘. 근데 역시 그때 그 시절에 친구를 만나면 맨날 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 오다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 자네가 2장으로 가고 네. 내가 1장으로 갈게. 해가지고 내가 1장으로 가서 상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우승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